근데 학교에 제가 그 2년 정도 다니다가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가서 한 반년 정도 프로그래밍에 손을 놓았거든요. 그때 학교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어, 이제 회사를 몇 년도 몇 살까지 다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작은 회사라는 곳이 이제 디오텍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아, 그 약간 2년을 필기직하고 뭐 그런 곳이죠. 맞아요. 거기서 2년을 다녔고 그게 어 2014년까지 다녔어요. 2년 정도 다녔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정말 아카데믹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고한 자아 성찰이 있었어요.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회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옆에서도 넌 좀 아카데믹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어쩜 내가 좀 대학원 공부를 더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어, 제 처음에 자아 성찰이 옳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막 회사 다니면은 막 괴로움이 밀려오면서 난 역시 학교가 맞는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뭐 성적 박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박사 와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학을 가셨죠. 네. 아,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 하와이 대학교의 언어학과에 갔고요. 그래서 공부를 1년 반 이제 석사를 마치고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학기 동안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첫 학기는 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좀 학업을 놓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SP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때 뭐 유학과 국내 학교 진학 중에 고민 안 하셨어요? 왜냐면 국내에 있으면 좀 일도 하실 수 있고, 가족과도 그렇고, 뭐 고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아내만 있어가지고 어, 어딜 가더라도 우리 두 사람 같이 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큰 변수가 아니었고요. 아, 이것도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하와이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거기서 살고 싶은 막연한 로망 같은 게 두 사람한테 있었어요. 마침 하와이 언어학교도 꽤 괜찮은 곳에 속하고 그래서 그래서 별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해외 경험도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해외 대학원 나왔다는 간판도 따고 싶고,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 마침 지원을 보통 그러면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이상수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영어 뭐 GRE 공부하고 막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준비하는 데는 힘들지 않으셨고요. 이 질문 참 좋네요. 제가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네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아닌데, 대학원을 지원하는 입사 원서 마감이, 아, 8월 말인가 9월 말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게 3월인가 그랬거든요. 5개월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일단 그 학업 계획서 같은 거는 아는 분한테 레퍼런스도 부탁하고 이래서 후다닥 쓸 수 있었는데, 토플하고 GRE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토플은 100점이 커트라인이고, GRE는 그냥 점수만 내면 되거든요. 음, 근데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시험 보다 보면 넘기겠지. 그래서 딱 봤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안 넘는 거예요. 그 충격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람이 후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무작정 또 시험을 두 번째 봤는데 또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스피킹에서 또 어버버거리셨군요. 네, 스피킹도 그때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뭐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말도 잘 안 핑계가 나오고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데드라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 얼마나 제가 쫄았겠어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100점이 커트라인인데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예. 그래서, 이건 신의 계시다. 나한테 이거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토플 점수 냈고, GRE는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 뭐 그냥 점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냥 막 쳤어요. 어, 그래서 점수도 저도 굉장히 뭐 낮았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뭐 유학 같은 거 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을 꼽으라면은 GRE 학원 다니는 시간들이거든요. 정말 그때 뭘 배웠더라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써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캐나다 대학에서 GRE를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영국 대학들도 안 하고 미국 대학만 GRE를 요구를 해요. 미국 회사라서. 그래서 혹시 박사 준비하고 계신데 영어가 걸림돌이다 이러신 분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도 되게 좋은 학자들 많으니까 그런 틈새 시장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막간에 그랬고 이제 다시 그 대학원 여름방학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전산언어학, 자연어 처리 쪽이니까 그리고 머신러닝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콜세라, 뭐, 앤드류 교수님들 다들 들으셨을 분 많잖아요. 그런 수업 들으면서 왠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워낙 교수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들어가고, 잊고 있던 코딩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한 반년 손을 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두려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